앞서서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니어스 액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달러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라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서클이나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됐다는 건 계속 뭐 예고됐던 거고 많은 뭐 이야기가 나왔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제 이게 프리뱅킹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프리뱅킹 시대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1830년대에 이제 남북 전쟁 전후에서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프리뱅킹 시대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때는 금융 혼란이라든가 신뢰 붕괴라든가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착이 안 됐던 시대고 기술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처럼 이제 규제가 엄격한 주는 좀 안전했지만 미시간 주처럼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는 파산이 많이 발생해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게 무산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바꿔주는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회계 감사라든가 규제 기관의 완벽한 감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 뱅크런 사태가 있었는데 도미노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요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는 걸 조금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자체 포인트 시스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OK 캐시백이라든가 쿠팡 포인트라든가 뭐 티머니 같은 또 신세계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기술과 실물 자산, 법정 화폐의 연동을 결합한 금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게 되고 가치는 USD라는 법정 화폐와 이제 환매 가능이 있는 건데 규제 수준이 좀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취급하고 이제 고규제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간의 어떤 확장 가능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힘을 갖느냐 하면 이제 그 자신들의 만약 아마존에서 하면 아마존 화폐라고 하면 만약에 아마존 화폐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거기서 쓰고 이것들을 화폐로도 바꿀 수 있는 약간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확장성이 있는데 좀 나중에 확장성이 있고 실시간 정산이나 보안성이 있고 고객 신뢰를 갖고 기술이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가치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가 간의 달러화나 환율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가치를 갖겠지만 만약에 아마존이 힘이 세거나 빅테크나 애플머니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코인이 힘이 세지면 힘이 센 기업들의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환매 가치가 좀 나중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산이 되는 가치는 뭐 후진국의 어떤 달러 가치나 이런 거 가치처럼 환매 차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요 기술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곧 우리나라도 곧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도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왜 지금 미국이 서둘러서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금융 쪽이랑 빅테크 쪽을 앞서가는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주도 경쟁이 있는데 지금 중동 5일 달러 머니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달러로 결제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위안화로 좀 결제하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라든가 정치적 영향이라든가 아니 월마트나 유통 쪽에서 이런 데 대한 요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 자금이라든가 입법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너무 이런 데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런 걸 시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다라는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카드를 결제했을 때 수수료로 수익을 구조화시켰었던 카드사들, 특히나 비자 같은 종목들은 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좀 주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예상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번성할 말씀하셨던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번성할 금융 산업이죠. 그런 건 웹 기반의 뭐 크립토 산업이나 핀테크 산업은 계속 이제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을 주도했던 빅테크 금융 산업은 당연히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월마트, 애플 같은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사 생태계라든가 이런 전용화폐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탈은행화된 쇼핑 그리고 이제 투자 생태계를 이어가는 이런 산업들은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리스크 평가 기관들도 저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어쨌든 중간에 마진을 어쨌든 챙겼던 이런 기관들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소액 결제라든가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적립형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기업들, 맞아요. 비자라든가 뭐 마스터라든가 페이팔 같은 이런 기반의 어떤 모델들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뭐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의 코인을 쓰게 되면 아마존의 중간에 결제를 아마존으로 이제 코인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카드가 필요가 없거든요. 페이팔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런 산업들은 다 망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도 좀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의 어쨌든 금융사라든가 중소의 어쨌든 기업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이쪽들도 이제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사람들이 쓰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만약에 큰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 것 같이 만약에 작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좀 꺼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있는 담보의 1달러에 뭐 맞지 않는 요 중소은행에 어쨌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은행들을 발행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점차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중소규모의 어떤 은행이나 금융중개사들은 향후에 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의 금융사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글로벌리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모멘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정책 모멘텀을 타고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